제43화 역습. 석희가 볼일을 보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하필은 어딘가로 가고 없었다. 하필은 아마 한선을 찾으러 간 것 같았다. 석희는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일단 백신을 되찾아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대놓고 여기를 빠져나가면 된다. 신도들이 보는 가운데 설마 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석희는 생각했다. 석희는 일단 나갔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다. 하필이 한선을 찾아오면 바로 윤설과 함께 정준과 규원만 데리고 여기를 나간다. 태훈이나 태훈의 가족, 주성훈 박사와 나머지 사람들까지 찾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방금 전 분명 석희의 숙소 앞을 지나간 남자. 하복부가 불편한 듯한 절룩거림. 김철현. 석희는 자기도 모르게 그를 뒤따라 숙소를 나갔다. 하필은 어슬렁거리며 담배 필 곳을 찾았다. 반드시 피워야 한다기보다 여유를 찾는 것, 섣부른 판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몇 분간의 생각할 시간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 이것이 하필이 담배를 피우는 대의였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는 이런 루틴이 필요한 순간들이 그래봐야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일이 익숙해지고 나서는 거의 직관에 따라 움직여도 일을 망치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순간순간이 하필에게 생존의 갈림길이었다. 하필 자신만 아니라 하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하필은 옥외 주차장과 옥내 주차장의 연결구역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아직까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상당한 능력자일 수도 있었다. 물론 하필은 그들과 어울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하필이 다가가니 그들 중 한 명이 하필을 알아봤다. 연구소에서 오신 그분? 맞죠? 백신을 가져왔다는. 하필은 담배를 피우러 온 걸 후회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생겼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신이 교주를 대신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은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들의 표정만 보고는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필은 제일 먼저 이들에게 건넬 단어를 떠올려봤다. 마치 암호 같은. 혹시 권선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문장을 이어갔다. 저랑 같은 담배를 피우시네요. 하필은 트렁크 위에 스카치 테이프로 담배와 라이터를 붙여놓은 사람이 바로 이들임을 알아차렸다. 하필은 자신이 영화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니까요. 교주는 그냥 보고만 받았죠. 핵심만. 이들은 교주의 지시로 정보를 캐는 사람들이었다. 이들도 결국 교주의 눈밖에 나서 곧 아무도 모르게 죽여져 냉동창고 천장에 S형 갈고리에 꿰어 거꾸로 매달리게 될 운명인가. 하필은 그 상황을 직접 못 봤지만 눈앞에서 본 듯 상황이 그려졌다. 영화를 너무 잘 기억하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였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나머지 사정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리스트만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하필은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다. 어디로 갈 건가요? 원래의 목적지로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헬기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됐다. 날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여길 나가야 합니다. 통로는 하나예요. 그들은 빠르게 자리를 떴고 하필은 마트 쪽으로 오는 헬기를 쳐다봤다. 저곳에 한때 장윤서를 죽이려고 했던 창우가 타 있다. 그는 또 윤서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미 나는 창우의 실력을 안다. 창우는 아주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심지어 신도들이 있는 곳에서도 과감하게 급수만 골라서 송곳을 찔러댈 수도 있다. 하필은 빠른 걸음으로 윤설에게 향했다. 권선실을 비롯한 교주의 반대 세력은 오늘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 말은 교주 세력 쪽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했고 그 말은 곧 여기에도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하필은 그제서야 저들이 하는 추상적인 단어들이 이해가 갔다. 나머지 사정, 리스트, 원래의 목적지. 날이 어두워지면 통로는 하나. 하필은 도저히 이 말들이 뭘 뜻하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쉬웠다. 어떤 조건에도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행동한다. 일단 하필은 숙소로 돌아와 혹시 모를 리스트를 재빨리 두꺼운 종이에 적었다. 장윤설, 정한선, 전석희, 박정준, 조규원. 이들은 하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태훈과 태훈의 아내 그리고 두 딸과 꼬마 준서는 명단에 일부러 안 썼다. 태훈은 남들은 몰라도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과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다. 하필은 한편 빈 트렁크의 용도를 생각했다. 여기를 빠져나가면서 저렇게 큰 물건을 휴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다만 트렁크를 끌고 다니면 남들의 시선을 끄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석희는 어디 갔지? 하필은 이제 움직일 시간인데 석희가 안 보이자 답답했다. 일단 윤설과 함께 석희를 찾아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탈출을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숙소를 나섰다. 가짜 신진호는 여유롭게 웃으면서 석희를 바라봤다. 어떻게 죽이려고? 죽여봐 한번. 석희는 철현을 구석에 몰아세우고 노려봤다. 철현이 봤을 때 석희는 빈손인데다가 아직도 얼굴에 맞은 상처들이 조금 남아있었다. 석희는 씩 웃으며 철현에게 한 발 더 다가섰다. 죽이고 싶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석희는 빠르게 한 스텝을 밟아 철현의 하복부에 주먹을 꽂았다. 네 덕에 하필 형님은 간이 찢어졌거든. 이 사이코패스야. 난 너 같은 쓰레기를 죽일 생각은 없어. 그냥 여기 있는 동안에 심심하면 와서 한 대씩 패줄 생각이야. 그때 이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김철현은 사람들이 오자 갑자기 아랫배를 부여잡고 연극을 하기 시작했다. 몇 마디 말로 석희는 순식간에 나쁜 놈으로 몰리고 있었다. 그중 몇 명은 석희한테 위협적으로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때 하필이 트렁크를 끌고 나타났다. 철현은 하필을 보자 벌떡 일어나서 어딘가로 달려갔고 석희는 지금 저 자식이 이분을 쏜 놈입니다 라고 얘기하려는 걸 하필이 입을 틀어막았다. 하필은 석희에게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야, 이 트렁크 뭔데 방에 갖다 놨어? 네? 이거 아무리 봐도 뭔가 수상하다. 뭐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뭔 소리도 나고. 하필은 마치 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트렁크를 조심스럽게 벽에 붙여놨다. 야, 잠깐만, 여기 이거 지키고 있어봐. 하필은 얼른 자리를 뜨면서 석희를 오라고 손가락으로 당겼다. 어디 가요? 석희는 하필을 따라 달려가며 연극을 했다. 하필과 석희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그 트렁크 주변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필은 제발 저 트렁크가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윤설의 숙소를 향해 달려갔다. 지금쯤 창우가 헬기에서 내렸을 것이다. 하필은 그가 날카로운 송곳을 들고 윤설을 찌르러 오는 상상을 했다. 이미 윤설이 방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거나 CCTV로 윤설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교주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우에게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한성과 함께 걸어갔다. 저 멀리 걸어가는 교주의 뒷모습을 보면서 창우는 자기가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 특히 윤설은. 창우는 일단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CCTV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미 상황실은 타겟 리스트에서 사라진 몇 명을 찾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미 교주는 그 상황을 헬기 안에서 보고받은 게 분명했다. 교주는 한선을 데리고 사라졌고 창우는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단 장윤설은 가장 늦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창우에게 상황실 신도가 자기들이 찾은 화면을 보라고 손짓했다. 권 부장이었다. 권 부장은 어떤 남자와 함께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남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어떤 남자가 사무동 복도에서 어떤 트렁크를 끌고 가는 뒷모습이었다. 하필이다. 아쉽게도 창우는 하필을 알아보고야 말았다. 하필은 권선실과 어느 순간에 내통한 게 분명했다. 이미 교주는 알고 있을 텐데. 교주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다. 한성과 하필을 모두 버리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결국 교주는 하필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리고 그때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이에요. 하필과 윤설이 같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창우는 상황실을 나와 하필의 방으로 달려갔다. 창우는 겨드랑이 안쪽 가죽 케이스에서 송곳을 꺼내 오른손에 쥐었다. 10초면 충분하다. 한편 윤설과 하필은 짐을 싸서 막 복도로 나섰다. 석희는 정준과 규원을 부르러 갔고 둘은 필사적으로 2층으로 향했다. 2층 주차장으로 건너가 차가 다녔던 길로 마트를 빠져나가는 게 가장 확실한 길 같았다. 윤설은 백팩에 백신을 감싼 얼음팩을 완충용 비닐에 넣고 하필을 따라 달렸다. 그때 꺾어지는 곳에서 누군가 하필과 순간적으로 부딪혔다.
정확히는 창우가 하필과 겹쳐진 것이다. 하필의 표정에 비해 창우의 표정이 창백했다. 왜? 내가 이 정도도 준비도 안 할 줄 알았어? 송곳을 든 창우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하필은 여기서 안심할 수 없었다.